자, 이제 플렉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여기다가 예전에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블럭과 인라인 블럭 개념 놀이터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것처럼 플렉스 개념 놀이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시인데,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많이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하면 플렉스 플레이그라운드라고 나올 텐데, 요걸 그냥 화면에 띄워 놓으세요. 요걸 보면서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중요해요. 자, 컨테이너가 있고 아이템즈라는 게 있어요. 컨테이너라는 게 있고 아이템즈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컨테이너가 뭐고 아이템즈가 뭐냐,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컨테이너는, 자, 플렉스에는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즈한테 주는 속성이 따로 있어요. 얘는 뭐냐면 부모한테 주는 속성이에요. 부모한테 주는 속성. 그 다음에 얘는 쉽게 말해서 플렉스 자식한테 주는 속성이에요. 요게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한테 주는 속성, 플렉스 자신한테 주는 속성. 자, 요걸 그냥 이해를 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잠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플렉스 컨테이너 보시면,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직선으로 반을 가른다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속성은 다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플렉스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도 제가 외우라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참고로.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외워야 될 게 있는데, 그래서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즈한테 주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좀 어려운데, 자, 첫 번째, 자,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방향입니다. 방향. 자, 디렉션이 뜻하는 게 뭐예요? 방향이잖아요. 방향. 내가 이 배열의 방향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플렉스가 굉장히 편한 게, 여러분들이 보통 배열 방향 정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블럭 같은 경우 배열 방향 정하려면 인라인 블럭으로 다시 변형을 해줘가지고, 아니면 인라인 계열로 변형해주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열을 정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플렉스만 잘 활용하면 플렉스를 이용해서 내가 배열 방향을 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근데 플렉스를 일단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이미 섹션한테 이렇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어놓은 상태인데, 얘를 지워볼게요. 자, 얘를 지우고 나서 너비도 너비 높이가 지금 DRB한테 너비가 이렇게 걸려있네요. 얘 지울게요. 자,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죠? 왜냐면 지금 딱히 얘네들한테 너비 안 줬습니다. 왜요? 얘네들은 지금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그죠? DIV는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블럭이니까 너비가 최대죠. 그죠? 원래 최대로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배열 방향은 세로 배열로 한 줄씩 다 차지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얘가 이런 식으로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깐만요. 이게 가로인가요? 이게 가로. 갑자기 가로 세로가 헷갈려요. 자, 어쨌든 수직 방향인 거죠. 수직 방향. 수평 방향이 아니라 지금 수직으로 지금 한 줄씩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플렉스를 이용하려면 이 녀석들을 감싸고 있는 섹션한테 일단 뭘 줘야 되냐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속성을 줘야 돼요. 자, 그러면 플렉스라는 속성을 주게 되면 요게 그래서 어려워요. 플렉스라는 속성을 주게 되면, 자, 천천히 갑시다. 자, 섹션한테 플렉스를 주게 되면 섹션이 뭐가 된 거냐면 컨테이너가 된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플렉스 컨테이너가 된 거예요. 즉 플렉스 속성을 입힌 그 HTML 대상은 뭐가 되냐면 플렉스 컨테이너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플렉스 컨테이너가 된 녀석들의 자식은 뭐가 되냐면 플렉스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플렉스 아이템.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부모가 플렉스 컨테이너가 되면 그의 자식들은 플렉스 아이템이 된다. 아이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분해가 플렉스 컨테이너, 지금 섹션을 우리가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었으니까 그의 자식들은 플렉스 아이템이 되는 건데, 자, 근데 플렉스 아이템이 된 녀석들은 배열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배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 방향이 바뀌어요. 원래는 우리가 배열 방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줘야지만
이런 식으로 가로 배열이 됐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인라인 블럭을 줘야지만 인라인을 우리가 섹션의 자식인 DIB한테 인라인을 줘야지만 어떻게 됐어요? 원래 배열 방향이 가로 배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섹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만 입혀주면 걔가 플렉스 컨테이너가 되면서 그의 자식들은 뭐가 된다? 플렉스 아이템이 되면서 배열 방향이 가로 배열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특징. 플렉스 아이템이 된 자식들은 배열 방향이 가로 배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가로 배열이다 라는 거예요. 가로 배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가로 배열이에요. 무조건. 자, 그러면 가로 배열이 된 상태에서 지금 저는 얘한테 DIB들한테 높이를 줬나요? 안 줬나요? 안 줬죠. 그러면 높이가 원래 최소화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쵸? 자, 근데 지금 섹션한테 뭐가 걸려있냐면 높이 100픽셀이 걸려있어요. 보이시나요? 높이 100픽셀.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지워볼게요. 지우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높이를 늘려볼게요. 500픽셀. 자, 이 섹션이 늘어나니까 누구도 같이 늘어나요? 아이템도 같이 늘어나죠. 그건 뭐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특징. 플렉스 아이템이 된 녀석들은 아이템이 자식들은 플렉스 컨테이너, 그러니까 부모죠. 컨테이너 부모, 컨테이너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온다라고 보시면 무조건. 그래서 플렉스 아이템이 된 자식들은 플렉스 컨테이너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DIB한테 딱히 높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섹션에 높이가 들어갔다는 것만 이유로 DIB도 높이가 뭐다? 지금 500픽셀인 거예요. 높이를 딱히 주지 않아도 플렉스 컨테이너가 높이가 있으니까 그걸 물려받아서 얘도 지금 500픽셀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상태에서 높이를 따로 주게 되면 그 녀석의 높이가 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렇죠? 우선순위가 더 있으니까. 자,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요것도 있죠. 자, 네 번째. 플렉스 아이템이 된 자식들은 너비가 최소화된다. 너비가 최소화된다. 너비가 최소화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너비를 딱히 주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DIB한테 너비를 딱히 주지 않는 이상 너비가 최소화예요. 요게 일단 제일 기본적인 플렉스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번 디렉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디렉션,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건 방향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 방향이 얘네들도 기본 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코드상에서 컨테이너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섹션을 말하는 거죠. 섹션이 지금 플렉스 컨테이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섹션한테 그거 줘야지 이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 자, 일단 DIB들은 너비 높이를 줄게요. 자, 얘는 100픽셀로 다시 바꾸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준 상황에서 플렉스 디렉션을 여러분들이 플렉스 아이템인 DIB한테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플렉스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과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은 분명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은 컨테이너한테만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컨테이너한테 이런 식으로 디렉션을 로우라고 주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왜요? 로우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플렉스 디렉션의 로우, 그러니까 기본값은 로우입니다. 가로 배열이에요. 가로 배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나씩 줘봅시다. 로우 리버스라는 건 뭐겠어요? 리버스가 뭐예요? 뒤집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로우 리버스를 하게 되면 뭐냐면 순서까지 뒤집혀요. 보시나요? 제가 그래서 번호를 써놓은 건데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까지 일단 줘볼게요. 폰트 사이즈 2REM 안 보이니까 3REM일까요? 자,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어떻게 되죠? 리버스 됐기 때문에 번호가 1번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아까는 이걸 지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1, 2, 3, 4, 5였잖아요. 근데 로우 리버스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로우 리버스는 잘 안 씁니다. 참고로.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컬럼이에요.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컬럼은 배열 방향을 세로 배열로 방향씩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컬럼이라 해볼게요. 컬럼. 자, 컬럼 하게 되면 배열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바뀌죠. 자, 근데 이 플렉스가 어려운 게 여기서 또 등장해요. 지금 우리가 배열 방향을 뭘로 바꿨어요? 자, 지금 플렉스 디렉션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고 있잖아요. 자, 플렉스 디렉션 컬럼일 때, 변하는 디자인 패턴이라 할까요? 변하는 디자인 사항. 이렇게 봅시다. 플렉스 디렉션 컬럼일 때 변하는 디자인 상황이라 디자인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건데 컬럼일 때랑 로우일 때랑 작동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상태에서 너비 500픽셀을 할게요. 500픽셀 이걸 좀 키우고 너비 높이를 지울 겁니다. 자, 저는 너비 높이를 지웠죠. 그죠? 자, 지금 얘네들이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했기 때문에 마치 블럭처럼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블럭처럼 작동을 하는데 자, 지금 여기 아까 제가 플렉스를 줬을 때 자식은 누구의 높이를 받아온다? 컨테이너의 높이를 받아온다 했죠. 근데 지금 얘네 높이 왜 이러죠? 컨테이너의 높이를 받아와야 되면 지금 DIV들이 각각 500픽셀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컬럼일 때는 얘가 높이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너비를 받아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어려운데 요게 컬럼일 때 플렉스 디렉션이 컬럼일 때 플렉스 아이템은 높이가 아닌 플렉스 컨테이너의 뭐다? 너비를 그대로 받아옵니다. 너비를 그대로 받아온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자, 그래서 지금 섹션 아트 너비를 딱히 주지 않았지만 이 상태에서 너비를 한번 줄여볼게요. 300픽셀. 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500픽셀 줘볼게요. 그러니까 마치 블럭처럼 흉내 낸다는 거예요. 블럭은 아니지만 블럭처럼 된다는 거죠. 블럭 요소처럼 너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요게. 그래서 컬럼일 때는 어떻게 된다? 플렉스 컨테이너의 너비를 그대로 받아온다. 자, 두 번째. 그리고 플렉스 아이템이 된 자식들은 아까 너비가 최소화된다 했잖아요. 이번에 바뀌어요. 높이가 최소화돼요. 컬럼일 때는 이 플렉스 아이템이 된 자식들은 높이가 최소화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높이 폰트 사이즈 지워볼게요. 어떻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크게 키우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컬럼일 때 이게 바로 작동하는 메커니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전 너비를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릴게요. 너비를 100픽셀, 그 다음에 높이를 100픽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플렉스는 그냥 눈대중으로 해서는 절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된 상태에서 컬럼이죠. 당연히 컬럼 리버스도 참고로 리버스라는 속성은 잘 안 써요. 여러분들이 작업하다 보면 리버스를 쓸 일이 진짜 없습니다. 그냥 리버스는 그냥 이렇게 뒤집는다라는 것만 아시고 보통은 이제 플렉스 디렉션 컬럼이라는 속성을 많이 써요. 왜냐면 로우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로우를 여러분들이 줄 일은 없고 컬럼이라는 속성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고 계셔라. 자, 그러면 일단 컬럼 지우겠습니다. 원상복귀 시킬게요. 자, 높이는 그냥 이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디렉션을 배웠고 이제 랩이죠. 자, 플렉스 랩은 자, 아까 우리 화이트 스페이스 노우랩 배웠죠? 노우랩이랑 달라요. 그 화이트 스페이스 노우랩이랑 다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스페이스 노우랩이라고 주게 되면 이 노우랩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플렉스를 주게 되면 플렉스 아이템이 된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섯 번째. 플렉스 아이템들은 기본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상태다. 즉, 화이트 스페이스가 노랩인 상태라는 거예요.
자,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이라는 거 압축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 DIB들을 더 늘려볼게요. 원래 얘네가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었다면 여러분들 인라인은 텍스트기 때문에 어떻게 내려온다 했죠? 최대한 가로 배열로 나오다가 밑으로 내려온다 했죠. 그죠? 텍스트의 성질 때문에.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 상태에서 압축됩니다. 자, 지금 색상을 안 줘서 그런데 자 보이시네? 지금 색상은 뺄게요 일부러. 지금 얘가 원래라면 인라인이면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밑으로 안 내려오고 그 주어진 공간 안에서 계속 압축돼요. 더 줘볼까요? 더 주면 이렇게 나와요. 밑으로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가 그래서 플렉스를 주게 되면 플렉스 아이템이 된 녀석들은 압축되어 있습니다.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네들이 그 주어진 공간 안에서 나눠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네들을 밑으로 내리고 싶어요.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랩이에요. 랩이 바로 인라인 블럭처럼 행동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랩을 줘볼까요? 자, 랩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랩을 주게 되면 얘네가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얘 인라인 블럭처럼 작용한다는 거예요. 화이트 스페이스 랩을 주게 되면 작동 안 하면 컨트롤 시프트 7을 한번 눌러주시고 화이트 스페이스 랩 플렉스 랩이죠. 제가 잘못 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보이죠? 자, 이러면 마치 인라인 블럭처럼 작용하는 거죠. 주어진 공간 안에서 여의치 않으면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가 작동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원상복귀 돌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랩 리버스는 그냥 말 그대로 거꾸로인데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뭐 잘 안 쓰니까 그래도 뭐 테스트만 해보면 랩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잘 쓰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냥 이제 밑으로 거꾸로 되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리버스라는 거는 실제 잘 안 써요. 여러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즈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얼라인 아이템즈의 기본값은 참고로 스트레치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치라는 건 뭐예요? 늘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6번째 특징 플렉스 아이템이 된 자식들은 요 얼라인 아이템즈가 뭐다? 스트레치다. 자, 스트레치가 뭐예요? 여러분들 스트레칭 한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죠? 스트레칭 한다. 그러니까 쭉 늘어나는 상태죠. 왜냐면 얘한테 지금 제가 그러니까 방향이 로우인 경우에 높이를 딱히 주지 않으면 부모 높이 그대로 받아낸다 했잖아요. 이게 바로 스트레치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라인 아이템즈가 지금 스트레치로 지금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얼라인 아이템즈는 뭐냐면 정렬이에요. 말 그대로 정렬. 바로 수직 정렬하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직 정렬. 우리가 보통 이제 대상을 수직 정렬하려면 어떻게 했죠? 포진에 앱솔루트를 걸고 탑 주고 뭐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플렉스만 이용하면 얘를 손쉽게 수직 정렬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써볼 거냐면 얼라인 아이템즈를 할게요. 뭐 얼라인 아이템즈 스타트도 있는데 뭐 스타트는 잘 안 씁니다. 그냥 스타트는 그냥 위에 붙어요.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거고. 자, 플렉스 엔드라는 게 있죠. 얘는 바로 수직 정렬인데 밑으로 정렬이에요. 밑에 정렬. 수직에서 밑에 정렬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센터라는 게 있어요. 센터 중앙 정렬, 수직 중앙 정렬.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베이스라인 잘 안 씁니다. 베이스라인 그냥 텍스트 안에서 그냥 정렬하는 속성인데 얘는 그냥 몰라도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뭐 플렉스 엔드, 센터 요 정도를 제일 많이 씁니다. 요렇게 플렉스 엔드랑 센터를 많이 쓰는데, 자, 그런데 제가 아까 플렉스 컬럼일 때 살짝 메커니즘이 달라진다 했잖아요. 이 얼라인 아이템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다가 얼라인 아이템즈에 대해서 간단히 써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얼라인 아이템즈에 대해서 지금 배운 거잖아요. 뭐야? 뭐 갑자기 많아졌어. 자, 얼라인 아이템즈도 조금 달라요. 네. 플렉스 컬럼이냐, 그냥 로우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COLUMN 이냐에 따라 변경되는 얼라인 아이템즈의 디자인.
검색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로우일 때는 상관없거든요. 로우일 때는 그래요. 방향이 로우일 때는 수직 정렬이다. 그죠? 자, 근데 컬럼일 때는 당연히 뭐겠어요? 컬럼일 때 이게 달라져요. 컬럼일 때는 이게 수직 정렬이 아니라 수평 정렬로 바뀝니다. 수평 정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제가 여기다가 플렉스 디렉션을 다시 컬럼이라고 이제 변경을 하고, 자, 이렇게 변경했죠.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원래 우리가 온라인 아이템즈 플렉스 엔드 주고 센터 주게 되면 수직 정렬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온라인 아이템즈를 예를 들어서 센터로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수평 정렬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수평 정렬이 되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렉스 엔드 써볼까요? 마찬가지로 우측 끝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컬럼일 때냐, 로우일 때냐, 작동하는 메커니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플렉스가 굉장히 좋은 녀석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거 보면 이거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실습을 많이 해볼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디렉션이 컬럼일 때는 수평 정렬이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justify content라는 게 있네요. 자, justify content라는 건 뭐냐면 얘는 말 그대로 얘가 수평 정렬이에요. 자, 그래서 justify content도 마찬가지로 얘가 조금 달라요. 자, 얘도 justify content라는 녀석도 이게 이건 이렇게 써야겠다. justify content의 디자인이라고 해볼게요. 자, 요거는 한번 해보면서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얘는 justify content는 수평 정렬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센터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동돼요. 보이죠? 그 다음에 플렉스 엔드는 뭐겠어요? 당연히 우측 끝으로 보내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게 등장하죠. 스페이스 비트윈이랑 스페이스 어라운드라는 게 있는데, 스페이스 비트윈을 줘볼게요. 자, 스페이스 비트윈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왼쪽 요소와,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1번과 오른쪽이 맨 왼쪽과 오른쪽으로 달라붙은 상태에서 그 중간 사이를 여백을 가져갑니다. 적절한 여백을. 그게 바로 스페이스 비트윈이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뭐냐면 얘가 왼쪽과 오른쪽이 딱 붙는 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을 여백을 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 여백을 가져가는 속성이 바로 스페이스 어라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비트윈은 왼쪽과 오른쪽이 딱 붙어 있어요. 붙어있는 반면에 어라운드는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백을 가져갑니다. 실제로 스페이스 비트윈과 어라운드는 메뉴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써요. 메뉴 만들 때 메뉴는 적절한 그 여백과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스페이스 비트윈과 어라운드라는 속성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렉스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엔드, 센터 얘네들은 이제 수평 정렬을 했죠. 우측 끝으로 가운데로 정렬. 근데 제가 컬럼일 때는 다르다고 했어요. 자, 여기다가 다시 플렉스 디렉션을 줘보겠습니다. 디렉션을 컬럼이라고 줘볼게요. 자, 컬럼이라 주게 되면 justify content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수직 정렬로 변경됩니다.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변경되는데 얘를 좀 더 늘려볼게요. 제가 이거를 1000픽셀로. 자, 보이시나요? 수직 정렬 됐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플렉스 엔드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보이죠? 그래서 요것도 똑같습니다. 요것도 얘는 지금 수평 정렬이라 했잖아요. 수평 정렬인데 로우일 때는 뭐다? 수직 정렬. 이거 위에 수정이에요. 이거 수평 정렬입니다. 그래서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냐 컬럼이냐에 따라서 변경되는 justify content 디자인은 뭐다?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일 때는 수직 정렬. 그다음에 컬럼일 때는 이게 맞네요. 이게 잘못 썼네요. 수직 정렬. 그다음에 잘못 썼어요. 제가 이거 잘못 썼어요. 참고로. 이거 맞아요. 이게 잘못 썼다. 이게 수평 정렬이죠. 수평 정렬이고 이게 수직 정렬이죠. 순간 헷갈릴 뻔했네요. 그래서 컬럼일 때는 바로 이게 디렉션이 컬럼일 때는 justify content가 수직 정렬로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between around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온라인 컨텐츠라는 게 있는데 온라인 컨텐츠는 쓸 일이 없어요. 얘는 거의 쓸 일이 없는데 얘는 그냥 요걸로만 보여드릴게요. 따로 얘는 테스트하지 않고 얘는 온라인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로우냐 컬럼일 때마다 디자인이 살짝 다르긴 한데 얘는 쓸 일이 없습니다. 이 녀석은 뭐냐면 얘는 줄들을 정렬하는 거예요. 줄들. 지금 이게 이제 줄들이죠. 세 줄짜리인데 지금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고 그 다음에 엔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붙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한 줄을 정렬했다면 얘는 한 줄을 정렬하는 게 아니라 줄들을 정렬하는 거예요. 모든 줄들을. 그 다음에 센터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로우일 때는 수식 정렬입니다. 온라인 컨텐츠도. 비트윈은 이렇게. 어라운드는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는 뭐 기본값이 스트레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이 온라인 컨텐츠를 쓸 일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온라인 컨텐츠가 줄들을 정렬하는 속성이구나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은 지금 못할 것 같은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은 못할 것 같아요. 요거는 어차피 계속 정리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은 플렉스 개념 자 요거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컬럼일 때 변하는 디자인 상황 그죠? 요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우냐 컬럼일 때 온라인 아이템즈와 저스백 컨텐츠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 제가 이거 참고로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컨테이너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